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대처해야 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야 되는 현대사의 특징도 생존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원시사회처럼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런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은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몸은 당장 싸우거나 도망가라고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 박동수도 올리고 근육에도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상사를 때려 눕힐 수도 없고 다 때려치고 뛰어서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다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부위의 문제인지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기내과, 팔이 부러지면 정형외과, 두통, 어지러움 있으면 신경과,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세분화된 분류와 사고방식이 급성병, 감염병,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현대 의학 발전이 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고방식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 이상과 같이 우리 전신을 조절하는 균형을 맞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런 세분화된 분류를 통한 진료 방식이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처럼 범주화된 진단 체계에서는 자율신경실조증은 잘 사용되지 않는 병명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다르지 않다. 심신일여라는 관점을 가집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정서적 상태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치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과 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이 조화와 균형의 이상으로 인해 장애와 질환이 발생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변증은 증상들의 집합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진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같은 신체적 증상과 슬픈 마음이 든다, 억울한 느낌이 든다, 잘 놀란다 와 같은 정신적 증상들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하나하나의 증상으로 본다는 거죠. 실제로 자율신경 이상으로 내원하시는 많은 분이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어지러움이 심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신체 증상 못지않게 불안, 우울, 예민함 같은 정신적 증상도 함께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율신경 실조증은 심신의 연관성을 강조한 한의학적 관점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대적 연구들도 이런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신경 이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런 몸과 마음의 문제가 같이 나타나는 상태를 치료하려면 결국 자율신경계 기능을 회복하고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치료하려면 저의 생각은 한의학적 치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 치료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이 첫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은 다르지 않다는 심신일여의 개념이고, 두 번째로 우리 몸의 기능적 불균형을 해소해서 몸과 마음 전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율신경계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치료든 간에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관리가 증상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하나씩 자세히 얘기해 볼 거고요. 책에서도 최대한 다양하게 직접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수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란 외부 자극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 같은 이에 따른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교감신경의 활성화, HPA-축이라고 하는 신경 내분기계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투쟁, 싸운다. 도피, 도망간다. 싸우거나
도망갈 때 같이 위급한 상황에 활성화되는 반응이란 뜻입니다. 잘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몸을 움직이려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할 테니 호흡도 빠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잘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감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워야 될 거고 잠이 오지 않도록 강한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근육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심장 같은 주요 장기로 혈류가 모이게 돼야 할 것입니다. 반면 당장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소화기의 기능, 면역 기능 같은 것들은 뒷전으로 미루어집니다. 혈액순환에서도 손이나 발 같은 말초 부분으로는 혈액이 덜 가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은 우리 몸에서 생존할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게 나타나거나 과도하다면 두근거림, 호흡 불편감,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의 예민함, 불면증, 가슴 답답함, 근육통, 소화기능 저하, 면역력의 저하, 만성피로, 수족냉증 같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많이 앓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일단은 우리를 자극하는 외부의 자극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대처해야 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고 남들과 비교해야 되는 현대사회의 특징도 생존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원시사회처럼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런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몸은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나타날 때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HPA-축이 과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반응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건데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원신이었을 때는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유리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맹수를 만난다거나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을 만난다거나 진짜 싸우거나 도망가야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 몸은 당장 싸우거나 도망가라고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 박동수도 올리고 근육에도 힘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상사를 때려 눕힐 수도 없고 다 때려치고 뛰어서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다 견뎌야 합니다. 결국 투쟁 도피를 위해 일으켰던 스트레스 반응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누적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도 출발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자극들을 줄이고 내 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명상, 호흡 훈련 등을 통한 이완 방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 사건이 반복해서 생각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내 몸이 마치 생존의 위협을 받듯이 감각이 예민해지고 심장이 콩콩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괜찮아,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하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내 몸에 이런 신호를 주는 과학적인 방법이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검증된 것이 호흡을 통한 이완법, 느리고 깊은 호흡법입니다. 이런 호흡법이 우리 자율신경계에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신호를 주는데요. 이 책 전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뒷부분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런 스트레스 반응들은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즉 뇌와 자율신경계에서는 몸을 써야 한다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신체 활동량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하여 긴장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긴 하지만 운동을 지속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정도의 강도, 한 30분 정도 이상 주 3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영상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